네, 여러분 반갑고 정말 여러분들이 앞에 서니까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 추운 날에 정말 좀 이렇게 당에 딱 정말 합심하셔서 대표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날 당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한 당원이 계시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훌륭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좀 늦은 게 딴 게 하다 늦게 온 게 아닙니다. 이 인원고등학교 일 때문에 성명서를 쓰다가 그거 그냥 마무리하고 오느라고 가까스로 쓰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쓸 수밖에 없을 만큼 또 이 인원고 사태 문제가 또 변수가 또 생겨서 그렇게 됐어요. 정말 이번에 인원고에 그 최인호와 김화랑 이 두 학생뿐이 아니죠. 같이 옆에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정말 마지막 있는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서 기르는 이유가 뭔가 전 그 생각을 얘네들을 보면서 정말 하게 됐어요. 얘네들을 어저께 만나서 얘기를 또 하면서 걔를 바라다 보는데 내 아들보다 더 예쁜 거예요. 정말 손주가 더 예쁘다고 하듯이 저렇게 어떻게 전교조 교육 속에서 저런 애가 자라났지? 정말 신기하다. 아, 쟤네가 돌연변이일까? 아니야. 그래. 니네들 제대로 걸렸다. 얘네들 손에 전교조 니네 죽을 줄 알아라. 넌 그런 색이 듭니다. 네. 야, 근데 제가 올해 이 운동을 하고 저의 촉은 오로지 전교조에만 맞춰 있으니까 걔네들이 벌써 10월 19일이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딱 그 기자회견 서실을 하면서 바깥에 영상을 뿌리고 기자회견을 한다 그랬을 때 전 진짜 막 머리가 쭈삣하고 야! 올 순간이 왔다!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별로서 내가 야 이거 사건이야. 쟤네 우리가 지켜줘야 돼. 나 쟤네 학교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할 거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래요? 같이 일하는 엄마들도 그 정도까지는 못 느꼈었는데 그날 일사천리로 회견문을 쓰고 이제 기자회견을 알렸는데 얘네들이 한 발 앞서 우리가 24일 날 한다고 보도자료를 다 뿌렸는데 23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아마 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애국자들은 다 같이 행동하잖아요, 지금. 근데 마침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성명서를 쓰고 있는데 조우석 이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조우석 그 뉴스타운 이제 이사님이 기자 그분을 뭐 친하기는 하지만 뭐 특별히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친구 같은 생각이 있는데 오랜만에 1년도 넘어 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정도 대표님 오랜만이라서 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인원고 사태 저 이거 감이 딱 오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성명서 쓰고 있는데 나 이번 거 절대 안 놓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표님 그렇습니까? 나도 그런데요. 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날이 일요일날 밤이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에 뉴스타운에서 방송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냐 해서 몇 가지 나는 이런 방향으로 쓰고 정말 얘네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 부모들한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 살려주면 쟤네들이 큰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우석 이사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전화 걸어갖고 너무 잘했다. 하여튼 하는 중에 말 하나도 틀리지 않으면서 내용을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완벽하게 이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똑같았고, 얘네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얘네들 불꽃을 끄면 우리 어른들 그거는 죄를 짓는 거다. 이제 이런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제가 그냥 빡 뿌리면서 얘네들이 기자회견하는 날짜까지 이제 거기에 같이 공지를 했죠. 근데 그 영상이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조우석 기사가 자기가 한 영상 최초래, 그렇게 한 퍼져나간 적이 없는데 그만큼 그것이 파괴력이 있었고, 진짜 그것을 본 우리 애국자들이 그날 인원고등학교 앞으로 그렇게 많이 달려왔고, 언론들도 유튜브들도 와서 그것을 보신 분들이 수십만 명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른들이 전교조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 알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실체를 전해주는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몰랐잖아요.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발 그 후에 박 대통령한테 우리는 탄원서도 쓰고 편지도 보내고 면담도 신청하고 정말 박 대통령한테 만나고 싶어서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 엄마 같은 심정으로 만나서 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싶었어요. 대통령님, 법의 노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악의 뿌리를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교육청에다 어떤 걸 가해야 되는지 해달라고 정말 부탁하고 싶었는데 진짜 섭섭했던 것이 단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중간에서 이 중간놈들이 다 잘라먹은 거예요. 누구하고도 소통을 못하게 만든 거가 박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 그놈들 중간에 있는 그야말로 진짜 사참파 놈들이 다 옆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 바깥에 있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없으셨던 그분이 얼마나 딱하고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반향이 무지 컸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우리 엄마들이 거기서 또 조회하니까 얘네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지켜주는지.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는 이미 전쟁터였어요. 그 학교 안에 있는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그야말로 정말 이 남자애들이 성평화 동아리를 만들고 싶었을 만큼 성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진짜 걔네들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남자애들은 그렇잖아요. 너무 요즘 남자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성연대라는 거 아시죠? 성재기라는 남성연대 대표가 그때 한강에서 정말 너무나 여성단체들이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이 무려 우리나라에 지금 31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31조라는 돈은 우리나라 국방비의 50%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게 여성가족부 예산이고 결국 그것의 이름이 성인지 예산이래요. 성을 인지해서 뭐예요? 우리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걸 그냥 그대로 이축하면 되는데 그거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고 엄청난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 남녀만이 아니라 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쓰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쓰여요? 여성가족부 안에 속해져 있는 많은 여성단체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여성단체 대부분은 다 좌파단체들입니다. 모든 여성단체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쓰이는데 남성연대라고 그야말로 진짜 우리 남성들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예산 좀 달라 그래도 한 푼을 안 주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의를 좀 끌고 싶어서 한강 다리에 올라가가지고 기자들 불러서 너무 억울하다고 거기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많은 예산이 전부 여성단체 먹여 살리는 데 쓰이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사들이 점점 거세지고 결국은 그 피해를 남성들이 보고 결국은 남자들이 여자가 무서워서 데이트도 못하고 연애도 결혼도 못해서
결국은 자식도 못 낳아서 우리나라가 망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퍼포먼스로 물에서 뛰어서 한강에 뛰어내렸는데, 세상에 그 전날 여름이었는데 홍수가 있어서 비가 장마철이라 비가 무지 많이 와서 한강에 물살이 무지무지 셌어. 그 물살을 휩쓸려 내려가서 그냥 그대로 직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 진짜 우리 정말 남성 운동사, 특히 이것도 여성 운동도 여성 사회 진짜 비극적인 사건이 그때 일어난 이후에 남성들은 더 위축되고 갈 곳이 없어서 그 후에 후신으로 안티페미 협회라든가 무슨 페미가 안 된다, 페미니즘은 좋은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 페미니즘이 많이 무지무지 그게 지금 유행어처럼 떠나고 있고, 지금 선생님들조차도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하면서 남자 선생님이 막 이번에 학교에서 인원고등학교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티페미라고 계속 외치는데 아직까지도 목소리를 못 내고, 그래서 안티페미 협회가 기자회견 할 때 저도 그걸 알게 돼서 엄마가 너희들 도와줄게, 그거 다 노총각인 거예요. 아이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이 겁이 나서 데이트를 못 하다 보니까 혼기를 놓쳐버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결국 그 피해는 여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괜찮은 여자 딸들 잘 길러봤는데 낳는데 시집 못 가는 애들 많잖아요. 걔들이 왜 그래요? 남자들이 무서워서 결혼을 안 하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자애들을 남자답게 길러줘야 과감하게 여자 손도 잡고 확 껴안아서 결혼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 엄마들이 들춰줄 테니까 니네 기자회견 해라 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더니 걔네들이 거기서 막 너무나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그 중에 또 한 형이 성평화, 그러니까 참 말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언어를 우리가 선점해야겠어요. 양성평등에서 지금은 성평등이라는 말을 모든 것에 지금 다 쓰겠다 그래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지키려고 지금 우리가 많이 기독교를 지키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성평화라는 걸 만들었어요. 성평등이 필요 없다. 이미 성평등이라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양성평등일 뿐만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가 평화롭게 살면 그것이 좋으니까 우리 학교에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이 담당 선생님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페미니스트 교사가 이 사람은 이제 성평화나 평등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성평등 동아리에 그 지도교사가 없으면 동아리 인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얘네들이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성평등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데요? 우리 성평화인데요? 야 이 자식아 나는 페미니스트야. 당연히 페미니스트가 요즘 대세고 많은 사람들이 다 페미니스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니들 이러면 안 돼 하고 이걸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보고해서 이 동아리를 폐쇄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오게까지 선생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미 작년 올이에요. 올 3월에 만들었다가 4월 달서부터 너무 억울해서 이미 그 신촌에서 자기들끼리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한다, 학교에 이런 동아리가 왜 생기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미 준비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거기서 싸워서 완리라는 성평화 동아리를 기어코 다시 만들어내는 쾌거를 이미 이뤘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인호한테 가면 뭔가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걔네한테 와서 제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10월 19일 그 학교 체육대회에서 정말 그 선생님들이 노아베 반일운동을, 얘네들은 그때가 우리가 한참 반일운동이 막 펼치고 있어서 막 일본 안 가기 운동, 무슨 일본 물건 안 사기 막 이런 운동 할 때 아이들을 선동해서 무려 일주일 전부터 피켓을 만들게 하고 그날 아이들에게 막 외치게 만든 그 동영상을 찍은 아이가 1학년 학생이
인호한테 형 이거 하면서 그걸 줄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그때 마침 학연 이미 페이스북을 만든 상태였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뜨렸고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 연락이 알게 됐고 우리가 얘네들이 뭔가를 학교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학교에서 그거를 잘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너무나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이지만 진짜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교장 얘기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왜 학내 문제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정치 문제로 비화를 시키느냐. 그리고 왜 우리 학교 앞에 와서 집회 시위를 하고 안정권 같은 사람까지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느냐.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철저히 문을 통제하고 아무도 학교에 접근조차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교장 선생을 한번 만나고 싶어도 일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이 서울시 교육청에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고 11월 1일 날 했는데 무려 20일이나 지나서 답이 온 게 아직 이것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되고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병신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요. 그래서 그 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고발장을 썼고 그 고발장에 아이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때부터 소통하기 시작해서 얘네들이 내가 이런 거 신문에 남겨가지고 다 소장을 써보니까 바로하고 이거 누가 말했는지 이름을 모르는데 아이들이 이거는 국어선생 누구예요? 이건 사회선생 누구예요? 이렇게 다 이름을 알려줘서 소장이 완성돼서 이제 검찰청에 또 서울시 교육청에 두 군데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하셔도 됩니다. 추가로도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요. 저희 지금 아직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좀 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데 어제 또 그게 왔는데 똑같은 답변이 왔어요. 그 9명 징계하는 그 교사들 아직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징계도 할 생각이 없고 다 끝난 문제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얘가 10월 23일 날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한 달이 지난 11월 23일 날 이 학교 안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중에 한 학생 김화랑 학생이 삭발을 하겠다고 그 삭발을 감행했잖아요. 어떻게 고등학생 아이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학교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우리 보고 몇몇 편파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일탈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97명이라는 학생들이 정말 일배로 낙인을 찍혀서 고통받고 있다고 다 조사에 응했는데도 우리한테 일부 학생이라고 말을 하고 다 덮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 어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교육감이 나한테 와서 사과할 때까지 교육청 앞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삭발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보셨죠? 네. 참 기가 막힌 날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영원히 난 기록될 날이라고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태극기 집회를 마치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중간에 가서 애들 옆에 서 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고 거기 있는 어른들이 거의 한 100명 이상이 오셨는데 모두가 다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얘들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고 저도 모르게 나가서 걔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어쩌자고 아이들이 이렇게 죽겠다고 소리쳤는데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감은 어떤 대화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저는 걔들의 그런 노력을 절대로 헛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의 싸움은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육감한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국회에다가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전 교육위 국회의원들에게 다 질문지를 보내고 이번 인원고 사태 처리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직접 답변을 해달라 하고 그거를 다 취합해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와주신 국회의원은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에 홍문종 의원밖에 안 계셨어요. 정말 홍문종 의원밖에 우리는 지금 기댈 데가 없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답변은 왔지만 다 소극적이고 전 자유한국당을 이미 내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치고 근데 그걸 모일 때 우리가 단순하게 서울에 있는 몇몇 엄마가 모인 게 아니었어요. 진짜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이 그 전에 대전에서 무려 40여 명이 13개 시도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정말 수기를 했고 자기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파 교육감들의 실태를 서로 다 고발하고 우리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뭔가가 그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인데 다 지역에서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서 그럼 대표님 일단 서울 먼저 시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로드맵을 우리에게 좀 제시해 주시면 자기들도 형편을 봐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멋지게 포문을 열고 싶었지만 형편대로 합시다. 지금 이 정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날 또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김아랑 학생이 거기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되면서 우리 여기서 사고 쳐요. 우리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맨날 법만 지키다 우리 이 지경 됐으니까 우리 법을 좀 어겨요 라는 게 제 요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겨야만 된다면 뭔가 된다면 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랑이를 껴안아주고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기자회견하면 항상 철문을 다 셔터를 다 닫아버리는데 우리가 전혀 그런 거를 오히려 보도자료도 안 뿌리고 그냥 가니까 완전히 경찰도 한 명 없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슬쩍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엄마들이 그냥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졸지에 진짜 서울시 교육청 1층 현관 앞을 점거하게 됐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서울시에서 간담회를 할 때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의 과장을 불러줬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이라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말이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서울에서 이미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자살을 했을 정도로 민주시민교육을 각 현장에서 시키면서 너무나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공무원들조차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너무너무 심한 고뇌를 하다가 자살을 한 경우가 있고 최근에도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공무원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언론에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현관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과장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막 뚝뚝뚝뚝 하는 소리를 보고 갔으니까 가서 이미 셔터를 다 내려놨더라고요. 문을 다 잠궈놔서 현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엄마들 생각이 똑같았는지 그냥 땅바닥에 그때부터 막 들어가서 문 열라고 발길을 차고 막 난리를 쳤으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교육감 나와라 막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교육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니까 교육감이 그날 오스트리아로 좌파 교육감들끼리 해외 연수를 간 거예요. 지금 학생은 밖에서 교육감 사과를 받겠다고 머리를 삭발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들은 지금 해외로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이 개새끼들이요. 그래가지고 교육감이 없다니 세상에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럼 부교육감 나오라 그러는데 부교육감도 연가를 내고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인이 없는 곳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그래갖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어떻게 교육감이 없는데 부교육감이 안 지키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는 데지 않냐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진짜 우리가 놈들하고 욕이 저절로 나왔어요. 막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떤 남자들이 자꾸 우리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지 말라고! 왜 우리 사진 찍냐고 그냥 막 난리를 쳤는데 한참 후에 저한테 자꾸 전화가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자가 전화를 해서 이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나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현관 앞에서 문 차고 있다고 이놈 새끼들 교육청 어디를 가고 그냥 막 쳤더니 대표님 아니 저도 지금 교육청에 있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층에 어디요? 그리고 막 뒤로 돌아다 보니까 아니요 앞으로 보세요. 유리 안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그때서야 안 거예요. 앞에 있는 젊은 아이들은 전부 다
기자였어요. 왜냐? 서울시 교육청에는 상주하는 기자가 20-30명이 있습니다. 정말 할 일 없는 기자죠. 그냥 월급 받고 교육청으로 출근해서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뿌려주는 보도자료 가지고 기사 써서 그냥 송고하고 하루 종일 놀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통제하면 어떤 나쁜 기사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까 우리가 민노총하고 싸울 때 그 민노총 안에 전교조와 언론노조가 들어있잖아요. 그 기자들이 다 언론노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이번에 그것도 기자회견 할 때 서울시 교육청 기자실에 가서 하겠다고 이미 시의원을 통해서까지 그렇게 탄원을 했는데도 어떤 기자회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었어요. 문영민 교육감이 계시거나 그 전에 교육감들이 계실 때는 우리들이 진짜 교육감을 야단칠 일이 있다거나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잘못된 것이 발표된다거나 하면 우리가 막 성명서 가지고 가서 그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하고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를 보고 사진을 찍었으니 내일 얼마나 기사가 많이 나올까. 야, 우리 너무 잘했다. 이 정도 되니까 기자들도 거기서 뛰어와서 우리를 취재하는구나 해갖고 너무 신이 났어요. 그리고 또 막 기자 전화해서 막 조선일보에 전화했더니 조선일보 기자,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 얘네들이 카메라 들고 다 왔어요. 그래서 그날 다 찍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정말 쾌거 중에 쾌거를 이루고, 우리는 그러면 부교육감 없으면 교육국장이라도 나와라 하고 소리 지르니까 교육국장 무서워서 못 나오는지 나중에 하더니 우리 죽어도 안 간다. 그러니까 경찰차를 부르는 거예요. 경찰들이 와 오더니 무려 대형 버스 3대와 해서 경찰차가 무려 8대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경찰이 수백 명이 100명이 훨씬 넘어와서 우리를 경찰서로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 잘됐다 이놈들아, 그래야만 신문에 난다면 우리 잡아가라, 잡아간다, 잘됐다 하면서 땅바닥에 그때부터 딱 스크럼을 짜고 땅바닥에,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달려온 엄마들이 있어서 무려 한 60-70명 엄마들이 거기에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몇몇 아빠들이 막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최고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자들이 살린다면서 막 고맙습니다 하고 난리가 나고, 막 우리도 막 지방에서 온 엄마들 기차표 끊어놨는데도 대표님 늦게 갈 테니까 염려 마세요 하고 오늘 분명히 일 치른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써 이제 6시가 다가오니까 이 새끼들 벌써 5시도 앉아서 다 집에 갈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시가 다가오니까 지들 가고 싶으니까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나중에 과장이란 놈이 나오더니 지금 부교육감하고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에 있는데 거짓말을 시킨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연가낸 것을 확실하게 그래야 더 깔 수가 있으니까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육감하고 연락이 됐는데 면담 날짜를 잡아줄 때, 우리가 면담 날짜 잡기 전에는 죽어도 못 간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밤 새울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 좀 있었다 가면 경찰서에서 잡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2시간 반쯤 버티니까 약속을 잡아줘서 12월 5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부교육감하고 면담을 하고, 교육감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참석시킬까 해서 젊은 엄마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제 부교육과 하나니까 처음에 5명만 들어오래요. 5명이 어떻게 해요? 뭐 전국 대표가 몇 명인데 5명이 말도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기어코 싸워가지고 13명으로 쇼부를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13명 명단을 다 마련하고 우리가 가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이미 질문지를 계속 우리 단체 톡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오늘까지 논의를 하고, 밖에서는 또 일부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고, 또 인원고 학생이 내일 또 그 시간에 하니까 걔네들도 같이 동참시켜서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확실했는데 이런 개새끼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에 그날 회의에 참석할 사람이 대강 그럼 자기네 측에서 오는 사람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20명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제가 교육청을 수도 없이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 회의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찼대요. 지들이 교육감도 없는데 뭘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안에 빠진 말씀.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날까, 오늘 밤에 TV 채널 A에서 어떻게 날까 하는데 아무도 소식이 없고, 그 다음날 신문을 보는데 채널 하나 뉴스원 하고 뉴시스에서 한 건 조금 길게 나고 하나는 요만한 기사 2개 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제가 멘붕에 빠져가지고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쟤네들과 너무나 큰 일을 해야 하는데, 교육감 주민 소환을 하려면 언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언론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합을 해서 우리 엄마들이 역사에 남을 정말 전국의 학부모가 60명이 땅바닥에 들어누워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을 모두가 찍고도 이렇게 신문을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히 언론 독재 국가가 됐고, 조희연한테 보고가 돼서 조희연이 모든 언론사에다가 아마 SOS를 해서 언론을 통제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쁜 환경에 있다는 것에 우리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그런 연락을 받고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죽어도 교육청에 살 테니 미쳤냐. 그러고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서대문역 부근에 회의실을 잡았으니까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미쳤냐? 우리 세금을 가지고 니네 멋대로 장소 빌리는데 돈을 냈어.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알뜰살뜰한데 교육 예산이 그런 데 쓰게 둘 수 없으니 장소가 없으면 1층 로비 넓더라. 우리들이 보니까 거기다 의자 20개 갖다 놓고 거기서 해라.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교육감이 있는데 교육감실에 그 좋은 테이블이 있는데 왜 교육감실에 못하냐. 교육감이 없어서 부교육감이 대신만 하면 우리가 부교육감 만나러 가는 거냐, 교육감 계획 만나러 가는 거지 하면서 야단을 했더니 그러면 의논해보고 오늘 연락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절대 언론 통제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기자 하나 데리고 들어간다. 유튜버 하나 데리고 들어간다. 우리 엄마 유튜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온 답이 오후에가 왔어요. 오후에나 와가지고 하는 말이 부교육감이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장소. 그래서 언론은 특히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은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장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했죠. 장소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양보 못 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양보한다면 장소 양보 못 한다. 우리가 미쳤냐 밖에 나가서 하지. 교육청 바닥에서 추워도 좋으니까 교육청에서 한다. 그리고 밖에서 우리 엄마들이 기다려서 기자회견 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밖에서 있어서 서대문 사거리가 미쳤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다시 또 했더니 또 한 2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부교육감이 아프셔서 면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가 제일 깨끗 아프대요. 그래서 당신들 미쳤냐고. 지금 바로 30분 전에 그런 얘기했고 하는데 교육감이 왜 아프냐고. 도대체 거짓말을 시킬 걸 시켜야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우리 교육감님 아픈 거, 부교육감 아픈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뭐 9일날 국회 출석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돌아오시니까 오면 교육감 나를 잡아주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젊은 엄마를 중간에 했거든요. 다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또 예쁘니까 되게 잘해요 막. 그렇게 우리한테 뻣뻣하던 과장이 아주 젊은 30대 40대 초반 엄마들이 이제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져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뒤에서 집배를 가지고 예쁘고 젊은 엄마들한테 일을 시키니까 이게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엄마 했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자회견 한다. 못 들어가면 우리가 또 한 번 사고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또 하는 거고, 우리가 언제 계획대로 일이 됐냐? 항상 하느님이 도우셨고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조금 더 알 수 있으면 어제 코미디 같은 얘기가 여러분들 매일 여기 계셔서 어제 그 상황을 모르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또 그 화랑이 학생이 이른 시 하고 있으니까 어제 저도 성모병원 앞에 가서 박 대통령 때문에 많이 울고 맥은 빠졌지만 또 걔네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교육청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이제 밖에 있는데 이제 같이 서 있었죠. 근데 거기에 아이들을 지키는 퇴직 교사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현수막을 들고, 또 우리 엄마들이죠. 다 우리 멤버들이지만 과거에 전직 교사들 해서 현수막을 했더니 그게 또 참신하니까 기사를 쓰는 거예요.
학생들을 지켜주는 학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가 있다. 이렇게 자꾸 이름을 변신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오늘 기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 있는데 그 중에 인호 학생이 오더니 대표님 저기 우리 학교 교감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 누군데? 저 사람 근데요 대표님 저 교감 우리 편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지 아니겠지.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교감한테 갔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교감 선생님 아이들이 이렇게 누구 만나러 오셨나요? 교감 만나러 오셨나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있는데 그 학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정말 지지부진하게 끌고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막 애들은 열심히 아주 남자 애들 때문에 웃겨 죽겠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모든 걸 순간적으로 촬영하는데 우리는 이제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해낼 겁니다. 분명히. 그래갖고 그러니까 막 교감이 막 질색하면서 니네들은 녹화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네들 앞에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은 좀 뒤로 가라. 그래서 교감 선생님 제가 차대접 할 테니까 저랑 가서 말씀 좀 하시죠. 하고 그러니까 잠시만도 소문만 있는 줄 알고 딱 그냥 뭐 전라도 사투리 왕창 쓰면서 그냥 아주 폼을 잡으면서 지가 대단한 줄 알아요. 진짜 대단한 줄 알아요. 한심한 놈이. 그래갖고 이제 커피숍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3명, 4명 하고 하니까 거기 또 기자들이 마침 있었어요. 한국일보랑 조선일보 기자들 이제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막 자기 녹음기 딱 켜고 자기 녹음하는 건 다 녹음하겠대요. 우리는 녹음하지 말래요. 그래서 자기는 근거를 날려놓고 교장 선생님한테 거기한테 연신 교장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이제 우리들과 면담을 위해서 부교육감이 불러서 학교 사정이 어떤가 들었던 것 같은데 얘는 자기네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고 아이들이 들고 있는 저 피켓에 저 내용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이래요. 그래서 아니 애들이 거짓말하고 저걸 며칠째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짓이면 선생님이 나가서 저기다 사인해주세요. 애들이 저기에다 사인해달라고 교육감도 사인하고 교장도 사인해달라고 들고 있는데 왜 답을 못하십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막 있다가 얘기해보니까 막 자기 변명만 하는 거예요. 바깥에 언론에 비춰지는 게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니고 쟤네들이 문제하라는 거죠. 쟤네들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쟤들이 선동을 하고 있다는 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만두시라고.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커피숍 앞에까지. 그래갖고 니네들 여기 있었구나. 야, 니네 교감이 그러는데 니네들 여기에 이 현수막에 쓴 거 다 거짓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거짓 아니에요. 이거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우리 교감이 여기다가 사인할 수 있도록 자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교감 선생님 나오시고 여기다 사인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교감이 따라 나왔는데 애들이 막 따지니까 막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애 핸드폰을 잡아채고 아이를 약간 다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걔네들 요만큼 하면 막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교감 선생님 이게 왜 잘못입니까? 막 애들이 막 똑똑하게 말도 저렇게 잘해요. 그냥 막 그러지 얘기하니까 이 교감이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엄마들이 버티고 서 있지 애들이 달려들지 하니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뒤로 빠져서 앞까지 쫓아가면서 왜 대답 안 하냐고 저거 쓰고 가라고 막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 교감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냥 냅다 주랭랑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그것처럼 재밌는 거 없어요. 최인호 TV에서 도망가는 교감 선생님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근데 무려 그때 서울시 교육청서부터 서대문역까지 뛰어가는데 저는 조금 따라가다가 아예 도망가니까 말아야지 싶었는데 사람이 그 현수막 그것까지 깨트렸어요. 확 쳐가지고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최인호 걔가 이거 들고 끝까지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왜 쫓아내셨습니까? 우리 거짓말 아닌데 왜 우리 보고 거짓말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소리 지르면서 따라가니까 이 선생님도 조금 뛰어가려고 말한대요. 너무 따라오니까 끝까지 뛰어가갖고요. 전철역까지 내려가갖고 전철 표 찍고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까지 가는 데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지금 정말 이거는 애들 아니면 못하는 짓입니다. 그때 그 선생하고 있을 때 내가 그랬어요.
교감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애들 잘 길러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저렇게 길러놨잖아요. 어른 말하는데 또박또박 말 대답하고 어른들이 말할 때마다 꼬냥꼬냥 이유되고 그러는 애로 기르셨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교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진짜예요. 이제 우리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주민 소환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명분을 쌓아야, 그리고 그동안 우리 공화당 도와주신다고 했고 지금 많은 단체들을 만나고 이제 다들 네 하기만 하면 도와드릴게, 학부모들이 중심에 서세요, 그럼 돕겠습니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어저께 이노랑 걔 만나서 손잡고 야 엄마하고 아들이 손잡으면 이 세상 못할 일 없다. 그럼 아버지들 붙게 돼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돈 걱정도 할 거 없고 뭐든지 우리가 해보자. 이 순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 5, 6년 전에 거창고등학교 출신의 부산대학교 2학년 학생이 사실 저를 찾아와서 거창고등학교가 그렇게 명문인데 그 학교 선생들이 전부 전교조고 그 학교는 전교조 소굴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고 대표님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저도 제 아들이 거창고등학교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늘 그 학교에 대한 걸 관심을 가져 있었고, 제가 전교조를 알게 된 게 우리 아들 학교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창을 안 보내고 내가 한빛고등학교를 전라도를 보내게 돼서 그 학교가 같은 학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그 학교 학생이 말을 할 줄 몰랐는데 그런 훌륭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거창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움직여서 걔를 죽였습니다. 걔가 부산대학교에서 공부도 잘했는데 집안이 어려웠어요. 근데 거창고등학교 출신 교수가 걔를 불러다가 너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학교 모교를 망신시키면 너 장학금 못 줘. 그렇게 돼서 걔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정말 전교조랑 싸워서 엄마랑 아들이 손잡고 싸우고 싶었는데 저는 역부족인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이런 걸 전부 다 반대하고 못하게 하셔서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붙들고 울었었어요. 전 지금도 그 학생과 연락이 됩니다. 그 얘기를 얘한테 어제 해줬습니다. 이노야, 사랑아, 그 현 형이 있었다. 이 전에 내가 너희들 만나게 해주마. 이제 니네들이 한다. 10대, 20대, 우성 니네들이 엄마, 우리는 나이 들었지만 엄마는 갈수록 용감해진다. 염려 마라. 우리가 손잡고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반드시 전교조 없애서 대한민국 교육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